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부모가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미 눈앞에 망할 조짐이 보이는데 그 사실을 자식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습관 하나, 태도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조선의 대학자 정약용은 사람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그릇의 크기가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만 봐도 앞으로 잘 될지 망할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그 신호를 보면서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 탓을 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자라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 탓, 회사에 들어가서도 성과가 안 나오면 상사 탓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발로 선 적이 없었고 나이 30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처음에 그 습관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특징은 처음부터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작은 것을 허투루 여기는 이는 결국 큰 것을 잃는다.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잃은 자식은 망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무시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언젠가 사회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볼 줄 모르는 자식은 망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게 태도를 조율할 줄 알아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자식은 망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관계를 잘 쌓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능력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저 다 주고 다 해주고 자유롭게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망하는 조짐이 보이면 냉철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가 떠난 뒤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빌려 망하는 자식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과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자식이 평생 내 편이 되고 스스로 바로 서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 탓을 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말버릇처럼 보이지만 이 습관은 결국 자식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이 떨어졌을 때 선생님이 불공평하게 점수를 줬다.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이 늦어지면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 사업이 실패하면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 자식은 이미 책임의식을 잃은 겁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스스로 성장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잘못되면 항상 친구 탓, 환경 탓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어도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습관이 결국 그의 인생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자신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과 싸우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지 못하니 결국 세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남 탓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책임을 피하려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릴 때부터 네가 잘못했을 땐 내 책임이다라고 단호히 가르쳐야 합니다. 본성을 방치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점점 고립되고 결국 사회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남 탓하는 습관을 보인다면 그때는 반드시 잡아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식은 100% 남 탓부터 시작합니다. 부모가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자식은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단호히 그러나 따뜻하게 내 삶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식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겉으로는 내일 하지 뭐,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라는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꿈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해보고 싶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하지만 막상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힘들면 바로 그만두고 공부를 하다 조금 지루하면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엔 아직 젊으니까 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때가 오지 않았다며 게으름을 합리화했습니다. 결국 그는 30이 넘어도 부모의 집에 기대 살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경고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재능도 무용지물이다. 재능은 노력으로 꽃피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기회가 와도 게으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약속을 미루고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는 순간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기회도 사라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본성은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 하고 익숙한 것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본성에 기대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본성대로만 살면 결국 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본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채찍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스스로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시에 도착하는 습관, 작은 일부터 끝내는 습관, 게으름을 이겨내는 습관이 결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인생의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식은 반드시 게으름을 합리화합니다. 내일 하지 뭐,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라는 말이 그 자식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모는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게으름을 허용하는 순간 그 자식의 미래는 어둡게 굳어집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오늘의 적이 된다. 게으름은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허비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식은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습관과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작은 데서 무너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곧 자식이 망하는 징조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태도 속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본 남탓과 게으름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잘못을 외부로 돌리며 편안한 길만 찾는 자식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자식을 평생 곁에 두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절제와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의 길로 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나 그 뿌리는 달콤하기에 사람은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달콤한 게으름에 젖어 사는 자식은 결국 현실에서 쓰디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실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책임,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보게 도와야 합니다. 본성은 누구나 나약합니다. 누구나 남 탓하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성을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본성을 거슬러 일어설 수 있도록 초기에 단호히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항상 작은 일을 끝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아이의 사회적 신뢰와 성실함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마음이 가벼운 자는 바람에도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남 탓하고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갈수록 사회의 풍파 속에서 무너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켜보며 이런 작은 조짐을 알아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언젠가 큰 실패 앞에 서게 됩니다. 정약용의 경고를 오늘 다시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식이 남 탓과 게으름, 책임 회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너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여러분, 망하는 자식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친구가 많아 보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타인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소모품처럼 여기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태도는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겉으로는 인맥이 넓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연락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도 그를 이해해 주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인간관계는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그 무시는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이런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작은 인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식은 세상에서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식은 결국 아무도 남지 않는 외로움 속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일을 따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태도를 가진 이는 결국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다라는 말, 작은 친절에도 보답하려는 태도가
사람을 평생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망하는 자식과 잘 되는 자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식의 공통점은 남 탓, 게으름, 그리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그 자식은 어떤 좋은 기회를 잡아도 끝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찍 깨닫고 단호히 잡아줄 때 그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는다. 여러분, 자식이 주변의 사람을 잃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그때야말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망하는 자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남 탓하는 습관,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 세 가지는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성장을 멈추며 인간관계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가르침과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의 거울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책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남 탓을 할 때마다 부모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네가 선택한 일이면 결과도 내 몫이다. 이 말을 꾸준히 들은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역시 인생의 모든 불행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지면 그 아이는 성숙할 기회를 잃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거울처럼 자신의 선택이 결국 자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자식 스스로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습관을 다잡아야 합니다. 망하는 자식의 특징은 게으름을 합리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모가 괜찮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로 위로하면 게으름은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부지런한 자는 땅속의 보물을 얻고 게으른 자는 그 앞에서 굶주린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일을 끝내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 이것이 쌓여서 결국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산물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을 다스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타인을 이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식을 고립시킵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사람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으며 주변의 신뢰와 존중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법, 남이 베푼 작은 친절에도 보답하는 법, 함께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 단순한 습관이 자식을 평생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는 사람을 잃는 순간 기회도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신뢰와 존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심어주는 순간 그 자식은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은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 부지런한 습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자식의 인생을 살리고 부모의 마음을 평생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망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남 탓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외부로 돌리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책임은 사라집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준다며 이를 허용하면 그 자식은 결국 사회에서 무너집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늘 가르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진다. 이 단호한 진리가 아이를 바로 세웁니다. 둘째는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상황이 안 좋다는 핑계로 책임을 피하는 습관은 결국 그 자식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오늘의 게으름이 내일의 불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지런한 습관입니다. 셋째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관계를 이용하고 인연을 소모품처럼 대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을 잃는 순간 기회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을 잃는다. 남 탓, 게으름,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겉으로는 작은 습관 같아 보이지만 결국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부모가 이를 바로잡을 때 그 자식은 다시 일어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신뢰를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작은 습관 속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상대가 미안하지 않도록 말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부드럽게만 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경고처럼 망하는 자식의 특징을 알아보고 제때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자식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혜로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부모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고 책임과 성실, 존중과 지혜 속에서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